글로벌이라는 말이 오늘 화두입니다. 옛날에 글로벌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글로벌 시대. 그 지구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책을 못하니까 반성문을 많이 써요. 반성문이 영어로 뭐냐? 글로벌이다. 글로 벌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우스갯소리고, 글로컬은 뭐냐? 글로벌과 로컬, 지역을 이제 로컬이라고 하거든요. 또 컴퓨터 영어로도 다른 뜻도 있지만은, 이게 세계화와 지역화를 합성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한 허호선 선생님이 이제 친한 계시고 지금은 전주로 나오셨겠죠. 친한하면 마리산이 유명하잖아요. 용담댐이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또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을 어떤 소재로 이용해서 쓰면 좋은 또 작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세계적인 작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 그 작가들 중에서 그전에는 요즘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탄 지가 몇 년 안 됩니다만은 또 아동문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인더그레이드 상 상당히 큰 상입니다. 상금만 7, 8억 되죠. 스웨덴 정부에서 제정한 그런 상인데 우리나라 백희나 작가가 탔습니다. 몇 년 전에 2020년인가 제가 백희나 작가가 장수탕 선녀님 그림책 했을 때 상하아동문학상 심사 여정을 할 때 해서 5명이 심사를 합니다. 본심이요. 교수들도 끼고 백희나 그 표지 그림이 선녀 그림이 좀 할머니이기 때문에 야구대도 빨고 있는 그림이 좀 뭐랄까 흉물스럽달까 별로 호감이 가는 그런 얼굴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림책이 이게 뭐가 좋냐고 하면서 잘 읽어보지도 않은 교대 교수들이죠.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사람하고 관찰을 시켜서 그 상을 줬습니다. 2천만 원이거든요, 상금이. 지금은 1,0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동화하고 동시에 주지만 그 당시는 한쪽에만 이렇게 줬습니다. 그 뒤로 구름빵이랄지 알샤벳이나 이런 걸로 인더그레이드 상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알샤벳, 토끼가 나오고 또 선녀가 나오고 목욕탕. 이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으로 먹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자 이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 글로컬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80년대에 처음 사용했던 말이고 90년대 이후에는 글로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지역과 세계화를 이렇게 같이 합성해 동시에 추구하는 거. 세계화로 인해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소멸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에서 사실은 했는데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경쟁력,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글로컬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세계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그러면 글로벌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이건 꼭 문화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포함되고 문화. 요즘에 K가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K 노래, K-팝. 세계 젊은이들이 아주 열광을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계 미국 가수 처음에 옛날에 그 SM에서 노래 연습생으로 연습하다가 너는 목소리가 너무 좀 탁하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방출된 그 이름이 이번데 이번에 월드컵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리고 미국 가서 이제 작곡을 했어요. 나는 노래 소질이었겠다. 그런데 노래를 하다가 또 작곡가도 유명해지는데 미국에서 노래를 하니까 오히려 그 타금, 약간 거침이 매력이다 해가지고
세계적인 가수가 월드컵에서 노래를 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개막식 때. 그랬던 문화, 그것도 이제 K-팝이잖아요. 일종의 K-팝, 또 K-음식. 우리나라 음식. 삼양라면 같은 게 엄청나게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그리고 김도 엄청나게 많이 수출되고 김값이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는 김밥,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검은 종이를 저렇게 씹어 먹고 있나 이런 소리,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리고 김은 아무 데서나 안 납니다. 우리나라 환경 100번이 있으니까 김이 나죠. 그래서 비빔밥이랄지 오늘도 나중에 여러분이 비빔밥을 오늘 저녁에 드실지 갈비탕을 드실지 몰라도 그런 음식점, 음식. 전주가 비빔밥이 또 유명한데 요즘에는 뭐 전주 비빔밥은 아니고 어디나 다 이제 일반화가 됐습니다. 사실은 전주 비빔밥은 전주인데 그걸로 그리고 고유한 문화, 전통, 경제적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세계화 속에서도. 그래서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글로벌 전략, 지역의 특산품, 전통 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제가 그 전에 두 번째 학교에 김제, 진복, 쌍치, 심창초등학교에 근무한 적이 바닷가입니다. 요즘에는 세방국 때문에 물이 막혀갖고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아주 그때 80년대 제가 서울 가기 전에 81년부터 83년까지 백합을 엄청 먹었습니다. 백합. 작은 것도 아니고 엄청 큰 백합. 그리고 죽합. 근데 생합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백합이 사라지면서 그런 것이 또 아쉬운. 그렇지만 또 장점으로 보면 이제 새만금을 막아가지고 그걸 또 더 큰 수입으로 또 공업단지를 만들지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물론 이제 아쉽긴 하지만은 항상 좋은 점이 있으면 또 아쉬운 점도 있으니까. 글로컬리즘은 세계화와 지역화를 말한 것이고 세계 통합주의, 지역 중심주의에 합쳐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 사회 시스템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획일적일 수가 있다. 글로벌리즘이. 로컬리즘은 정보화 시대에,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다양성만을 내세우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 너무 그냥 다양성만. 글로컬리즘 그러면 세계 통합주의와 지역 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기 위한 대안으로 글로컬리즘이 한 5년 정도, 얼마 안 됐어요. 글로벌만 찾다가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K-팝, K-드라마, 이거 아주 중국의 뭐 대장금이랄지 우리나라 드라마가 또 외국에서 많이, 또 영화도 마찬가지고 뭐 오징어 게임이랄지 또 뷰티, 화장품이 또 아주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얼굴 성형수술하러 우리나라도 많이 오고, 외국의 음식에는 뭐 김치, 김밥, 아까 말씀드렸죠. 불고기, 떡볶이. 매운 것도 우리도 매운데 외국 사람들도 매운 걸 그렇게 좋아해요. K문화의 글로컬리즘화, 세계 여러 대학에 한국어가 이렇게 늘어난다. 현재 70여 개국, 지난해 제가 파악했을 때 350개 대학에서 한국어가 개설되어 있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제 세계아동문학 때 제가 아까 사회자가 제2차 세계아동문학대 때 집행위원장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이재철 교수가 그걸 주도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 제자고 논문 지도교수고 해서 이때는 97년에 논문을 쓰던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못 도와드렸는데 이제 이듬해 이때 통과돼갖고 2월달에 이제 98년 2월에 학위를 하고 이때부터는 편집자, 아동문학 평론 편집장도 하면서 이제 세계대 이런 걸 할 때 사회도 보고 또 이 창원 호텔에서 창원에서 또 3차 하고, 그 다음에 강정환 연구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세계대회를 했는데 그때는 좀 규모는 좀 적었습니다만은 어쨌든 4차례, 5차례의 세계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건 꿈도 못 꿔요. 특히 일본 같은 데서도 오다케라고 기염이 그 일본 대학 교수가 거기 회장 맡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돈이 없어서 솔직히 돈이 없어서 세계대회를 못합니다. 엄두를 못 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런 아동문학에서 또 세계대회를 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자, 넘겨주시죠. 자, 린다 수박이라는 우리나라 이름 모르는 이제 박명진인데 박영진으로 되어 있고 린다 수박이라고 성이 박씨고 린다 수박입니다. 아빠 엄마가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죠. 그래서 우리말을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말로 썼습니다. 글을 아니 영어로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고려자기 사금팔이 한 조각이라고 고려자기가 이렇게 깨진 거 이걸 이제 사금팔이 한 조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뉴베르상이라는 상은 미국에서 미국 시민이 출간해야지 다른 나라 사람이 책을 쓰면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에 한정되고 미국 국적에 영어로서 책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초판 미국 도서관협회 사서들이 추천하는데 우리나라 2세 린다 수박이 뉴베르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 상이 그 작품들이 뭐냐 다 한국적인 겁니다. 널뛰는 소녀 널이 없으니까 미국에는 점핑거리라고 않고 시소거리라고 해서 시소 타는 것 같이 시소하고 너라고는 완전히 틀린데 그리고 연싸움이랄지 조선시대 때 왕자가 그 동네 아이하고 같이 친구가 돼갖고 언덕에 가서 올라가서 연날리는 이야기, 연싸움이랄지 사금팔이 다 이게 한국적인 거고 글로컬이다. 백희나도 아까 말했듯이 아닙니다. 백희나도 마찬가지고 그럴 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텍켈러라고 텍켈러는 호랑이를 던쳐가두며 이런 걸로 뉴베르상을 탔습니다. 영어로 썼죠. 그런데 이 사람도 우리말을 잘 못하는데 외할머니가 하와이에 살 때 외할머니가 해님달 해가 되고 달이 되고 해님달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그것이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다가 그것을 상상 속에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판타지죠. 겪게 되는 이야기 장편 텍켈러라고 할머니 이름에 태자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텍켈러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릴리가 괜찮은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려고 워싱턴주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가던 중에서 릴리에게만 보이는 호랑이를 만나는 사건으로 시작한다. 한국 민담의 생명을 불어넣은 마술적 리얼리즘의 걸작으로 사랑과 상실과 희망을 환기시킨다. 텍켈러. 그 다음 우리나라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 차호윤이라고 이거 칼테코상입니다. 칼테코상 역시 미국에서 발행되는 그림책을 대상으로 상을 줍니다. 다른 나라에서 했으면 아무리 잘했어도 안 줘요. 칼테코과 뉴베르상은 이 사람은 이중국적이 우리나라 국적도 되고 미국 국적 이중국적 95년생이니까 젊습니다. 그런 중국계 미국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민화 공부다고 그래서 한국인은 최초로 칼테코상을 수상했다. 국적도 완전히 바꾼 거 아니에요. 이 린다 수박이나 텍켈러는 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피가 흐르지만 이제 이 차호윤은 그냥 우리나라 국적도 있고 미국 국적도 있고 이런 작품이 몇 년 전에 이제 탔죠. 자, 넘겨주시면 사금팔이 한 조각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 용을 찾아서 아까 차호연이가 그린 것이 용을 찾아서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민화 그림도 막 배우고 그랬습니다. 이거에 이제 글로키컬리즘에 부합되는 작품들이다. 이야기의 모티브나 소재가 한국적, 선녀가 나오고 달도끼, 달에 있는 토끼가 나오고 해림달림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용을 찾아야잖아요. 요즘처럼 오늘도 엄청 덥지 않습니까? 달이 막 녹아내려요. 이 아파트에서 그 샤베트 먹는 아이스크림 샤베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수지 작가, 이수지가 안데르센상을 받았습니다. 그림책으로 몇 년 전에 백희나 얘기했고, 이금희 작가는 저하고 제가 세번문학상 장편을 83년에 될 때 이금희는 84년에 1년 후배입니다. 그 친구는 이제 단편 동화로 했죠. 단편 신영도는 동시로 하고 세계적인 작가가 돼가지고 3년 연속 안데르센상 최종 후보에서 이제 5편인가 올라갔는데 그 중에 떨어진 원전은 되겠죠 또. 그랬던 이금희 작가랄지 황선미 작가 마당을 넣어놓은 사기 이제 그 유명해가지고 황선미 작가도 시춘문에 많이 냈었는데 안 되니까 제가 편집장 할 때 아동문학 평론에 신인상으로 이렇게 등단했어요. 그냥 신춘문예만 계속 도전할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은 또 신춘문예 출신들보다 훨씬 더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이금희도 뭐 신춘문예로 되지 않았어요. 세번문학상하고 대목문학상 이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국제도서전 제가 오빠 생각이라는 그 세부에서 그림 동화를 냈는데 그게 볼로냐 이탈리아의 유명한 그 전시회가 볼로냐 국제도서전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출품되는데 저는 물론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제 상은 못 받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2년 전부터 국제 아동 도서전이 부산에서 이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3회째 되는데 12월 달에.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안데르센상을 4명인가 5명이 수상을 했다 이거죠. 마도마치오랄지 이 사람은 이제 작고했죠. 우에아시 나코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62년생입니다. 점수가. 카도노에이코 35년 우리 서재경 고모님하고 갑장입니다. 나이가 같아요. 근데 이분도 살아있습니다. 에이코도. 그리고 그림작가 아키바 수에치 이 사람은 돌아가시죠. 90년에. 안노미 스마사 이 사람들이 안데르센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한 명, 이수지 작가 한 명 그림동화로 받았어요. 우리도 앞으로 K 글로컬로 작품을 많이 쓰면은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식으로 하니까 받은 거예요. 상 받은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달샤벳도 그리고 또 뭐 이제 넘겨주시죠.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인다수박 사진, 백희나, 테켈러, 이수지, 차오윤, 이금희 이렇게 해서 뉴베리상을 받은 한국계 두 작가들이나 린드그레드상을 거머쥔 백희나 작가 이게 다 2000년 이후에 요즘에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0년 안데르센상 그린부분상을 이수지 작가가 한국이 최초의 칼테코상을 받은 차오윤 작가 최종신까지 올랐는데 이금희 작가 한국에서는 안데르센상 수상자가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아 일본에서는 5명이나 나왔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2030년 전까지 몇 사람이 더 이런 상들을 타지 않을까. 그러면 지켜보면 틀림없이 한국적인 걸로 탈 것이다. 일반화된 것은 그리고 판타지가 생명력이 강하거든요. 판타지. 저희가 그 해리포터 조앤 롤링이 엄청난 책을 팔았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것이 그 책인데 이게 마법학교 영국에서 시작되잖아요. 영국의 호그와트 마법학교에서 시작됩니다. 마법학교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마법을 배워서 이렇게 뭐 빗자루도 날아다니고 자동차도 날아다니고 이것이 어떤 마법학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통하게 되죠. 진실로 믿게 되죠. 그냥 무조건 빗자리 타고 날아갔다. 그러면 안 믿죠, 독자들이. 그런 장치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판타지는 힘이 세다, 생명력이 길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도 동화를 쓰려면 그런 글로컬리즘에 입각해서, 판타지로 또 우리 한국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소재를 하려고. 도깨비, 우리나라는 그 도깨비가 흔한데, 도깨비는 너무 식상하죠. 근데 도깨비도 캐릭터를 자기가 만들어야죠. 일반적인 도깨비보다 자기가 새롭게, 옛날에 이면주라고 조선일보 신춘문에 보면 지붕 위에, 그 기와 지붕 사이에 숨어 사는 도깨비라고 조그마한, 그 엄지손가락만 손톱만한 도깨비를 창조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 저는 시간이 거의 됐죠? 시간이 돼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또 우리 서재균 고모님 좋은 말씀, 김한태 평론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세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